이제 좀 구경했죠? 노트를 피시고 놀러 갑시다 이제. 수열을 나열하자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을 하랍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죠. A의 n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n-1칸 떨어진 거니까 n-1의 d 이렇게 쓰지 않니? n-1칸 떨어진 거니까. 근데 얘가 뭐 첫 번째 항만 기준으로 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열 번째 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n-10칸 떨어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뭐 8이 있단다. A의 세 번째 항에서는 너는 몇 칸 떨어졌습니까? 보면 이게 5칸 떨어져 있잖아요. OD 정도로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괜찮죠? 그 다음에 거꾸로 A의 8이라는 거에서 A의 3을 빼래요. 이 소리는 너는 도대체 몇 칸 떨어져 있니? 그 소리거든요. 여기에 있는 차이를 지금 보면 5칸 떨어져 있으니까 OD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 반대로 A의 3에서 A8 이거 빼잖아요. 그러면 두 개 차이는 5칸 차이가 나는데 이제 거꾸로 뺐잖아. 마이너스 OD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등차 수열 일반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수열이라는 것은 자연수를 정의하고라는 함수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n이 자연수인 게 분명하지 않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변수가 n이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 n에 관한 1차식인데 n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d이기 때문에 dn에다가 플러스 뭐 구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공차야.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된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먼저 하죠.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S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의 1, A의 2 이렇게 갔겠죠. 쭉 가서 맨 마지막 항이 A의 n까지 더했을 거라고. 너를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혹시 평균 곱하기 항수 아니니? 그치? 평균 곱하기 항수가 된다고. 일단 한글로 써볼까요? 평균 곱하기 항수. 이렇게 돼요. 평균 곱하기 항수니까 평균은 너랑 더한 다음에 반땅을 딱 때리면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를 이제 더해요. 그러면 2a 1에다가 n-1의 d. 얘가 이제 합한 거죠. 걔를 2로 나눴어. 이게 평균이고 항수가 n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n을 곱해야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괜찮죠? AN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판을 벌리면 이런 거니까 A의 1, n-1의 d니까 이렇게 평균 곱하기 항수.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야. n이 변수기 때문에 얘가 n에 관한 2차식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이 상수항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있는데 어차피 전체를 보면 n을 곱할 거 아니야 이거. n을 곱할 거잖아. n을 곱할 거니까 중괄호 안에 걸 살펴보면 얘가 dn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 이렇게 여기다가 2분의 n을 여기다 통째로 이제 곱할 거란 말이에요. 생긴 모습이 n의 제곱이 나오고 n이 나오고, n제곱의 개수가 혹시 2분의 d 아니니? 이렇게? 그렇죠? 한 2분의 d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뒤에 있는 건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게 되잖니? 그럼 너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에서 공차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돼.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하세요. 미분하게 되면 얘가 바로 공차가 나옵니다. D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n제곱의 개수가 있잖니? 그 앞에 있는 게 2분의 공차다 보니까 한글로 뭐 2분의 공차야.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결론,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며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야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래요. 예를 들어봐요. 어떤 수열의 합이 있대. 걔가 3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돼 있대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공차가 얼마예요? 6이야. 미분하면 된다 그랬지? 미분해서 n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미분하면 이제 6이니까 공차는 6이 될 거다. 6n으로 출발을 했겠죠? 첫 번째 항은 S1, A1 두 개가 똑같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정도로 쓰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거꾸로 여기 있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왔어. SN을 바로 구해보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SN을 구하려면 등차수열의 합,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적분해도 되는데 그냥 합시다. 여기 n제곱의 개수가 뭐겠어요? 이었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 이렇게 될 거니까 2분의 공차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미분했으니까 반대로 뭐 적분하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3n제곱 출발을 할 거고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이 7일 거란 말이야. 근데 걔가 S1과 똑같은 거니까 1을 집어넣어서 7이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4n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 있는 등차수열의 합이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냐. 따라서 얘를 가지고 최대값을 묻거나 최소값을 물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최대값, 최소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패턴은 다음과 같아.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값, 그 다음에 합의 최소값 두 개를 묻겠죠. 자, 지평선이 있어요. 지평선이 있는데 영지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가 되는 이런 수열을 봤대. 등차수열이었대. 이 항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0이 되거나 영지음이 되거나 양수값을 갖고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합에 무슨 값을 묻겠니? 최대값을 묻겠죠? 그죠? 합의 최대값.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음수로 떨어지는 거니까 합의 최대값을 묻겠죠? 그럼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항을 구해. 일반항을 구해서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떨어지는 거잖아. 음수로 떨어지는 거니까 야 언제부터는 음수가 되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항번호를 구해요. 항번호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등차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이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이해되죠? 그래서 애지간하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2차 함수로 바라봐서 문제를 푸는 것이 괜찮아. 됐죠? 오케이.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지평선이 있대. 첫 번째 항이 음수면서 공차가 양수인 상황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고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음수였다가 계속 항번호가 커지면서 값이 커진단 말이야. 영지음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이쪽은 양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의 뭐를 묻겠어요? 최소값을 묻겠죠. 아 이런 패턴이면 합의 최소값을 묻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처리 방법은 똑같아요. 일반항이 언제부터 양수가 될까? 이런 거 따져서 항번호를 계산한 다음에 이만큼까지 합을 구하는 그런 상황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로 바라봐도 좋아요. 애지간하면 밑에 걸로 하자.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도 괜찮다. 어떤 수열의 합을 등차수열의 합이 분명하다면 an의 제곱 더하기 bn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도 좋다. 이때 공차가 얼마죠? 2a.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미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공차는 2a. 정도는 이제 파악하고 가자. 그 뜻입니다. 뭐 없어요. 없기는 뭘 없어. 많지. 없을 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 비교. 어떤 수열의 합이 쉬운 거 하자. n제곱인데 플러스 1이래. 이렇게. 얘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었으면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인정을 할 텐데 상수항이 생겼죠. 등차수열이긴 등차수열인데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뭐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보통 풀면 이렇게 하잖니? AN을 구하자. SN에서 SN 빼기 1 너를 빼줘. 근데 얘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S0은 정의되지 않잖아. 정의되지 않을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어떤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시면 항상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항상 이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반항을 구해보면요 마치 이랬을 거라고. 얘가
이 상수항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기는 놈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을 딱 없애고 일반항 먼저 구하시면 돼요. 공차 얼마죠? 2죠. 미분하면 2n이잖아.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을 하고 첫 번째 항이 1일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1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데 걔는 2보다 크거나 같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제 계산하면 그렇잖아. 얘가 n제곱 플러스 1 이게 sn이고 빼기 sn 빼기 1이니까 n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될 텐데 어차피 항상 날아가잖아. 얘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실제 이거 계산을 해보면 2n-1이 나올 거란 말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등차수열이 보였는데 상수항이 이렇게 보였다.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구한다. 근데 걔는 두 번째부터 성립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쓰셔야죠. 단 A의 원은 반드시 S1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대신에 1 집어넣어서 걔는 2일 거야. 이런 거 명시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된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 일반항을 표시를 할 때 이렇게도 표현이 된단 말이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그게 N제곱 플러스 1로 됩니다. 이 뜻은 그냥 써먹으면 된다는 소리야. 뭔 소리냐면 얘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대로 갈게. A의 1에서부터 A의 2까지 쭉 가서 A의 10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SN이 지금 얘다 보니까 N 대신에 1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니. 이 상태도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00일 이렇게. 알겠죠? 어차피 수식이 첫 번째 항이 같으냐 다르냐 일단 그거를 떠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얘라고 정의가 된 거니까